안녕하십니까. 어영달입니다. 오늘 황 장군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보단체에 우리 황 장군님이 오셔갖고 강연을 해주신 거는 우리 안보단체의 영광도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조국의 안보, 조국의 안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근심 안 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 장군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너무 화려해서요, 제가 다 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황 장군님의 1976년 임관경고로 나와 있고, 이라크 자이투불 사단장을 역임하셨고 1군 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군 단장이 한국에 어디 있습니까요? 한국에. 그리고 참모 작전본부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한미연합사 참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주 화려한 양력을 갖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주말 또 비가 오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국을 의미해서 이제 모여주신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영광입니다. 어르신들, 선배님들, 해외에서 일하시면서 조국을 의미하시는 분들, 저도 평생을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평생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마음입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는 장군으로 온 게 아니고 교회 장로로 가서 여기 한 일주일 머물면서 한 8개국에서 감정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군으로 가서 여러분들께 조국의 실상을 좀 알려드리고, 저는 군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화려했고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직책을 굉장히 많이 맡았습니다. 제가 원스타 때는 합동참모본부의 작전처장이었습니다. 이 합참은 전면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비정규적 대침투작전이 날 때에 그것을 실제로 지휘하는 직책이 합참의 작전처장입니다. 투스타가 되어서는 1사단장을 했고 이라크에 가서 대통사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의 아까 참모장이 아니고 작전참모부장을 했습니다. 작전참모부장은 뭐냐?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우리 한미연합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것을 작전 계획을 만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년에 2번씩 연합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은 전쟁을 훈련할 수 없습니다. 워게임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 정확도는 거의 95%가 넘습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런 컴퓨터로 전쟁이 시작되면 한반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도 제 머리에는 초 단위로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어나서 1주, 2주, 한 달 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다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도 제가 만든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군 단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쭤보셨는데 1사단 1군단, 대한민국의 6.25 때 북한군이
주공으로 또 운동합니다. 우리는 서울이 휴전선으로부터 채 50k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군단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거기서 지휘관을 하고 마지막으로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 이 작전본부장은 뭐냐? 전면전이 일어나든 대침투작전이 일어나든 한미연합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실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조국이 처한 실상을 여러 번 소개하고 싶지만은 다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선진국으로 향하지 못하고 2만 6천 불에서 지금 3만 불 넘는데 아예 17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공부 안 합니다. 젊은이들부터. 전문성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부터 군인들까지. 이것은 큰일입니다. 그냥 되겠지. 책임감 없습니다. 하고 자리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저는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 중에서 저건 아닌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서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답을 얻으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토이나 이메일이나 물으시고 저는 자신 있게 제가 아는 한, 제가 전문적으로 평생을 살아오면 이것이 맞다고 거의 의견을 내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국회에서 연설하시는 내용을 여러분 혹시 보시거나 들으셨습니까? 저는 전역하고 난 뒤에 대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 은퇴를 했지만은 지금은 대학원에서 리더십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느 역사학자들, 우리 남북한의 현실, 6.25 이후부터 지금까지 왜 남한은 이렇게 발전하고 번성하고 왜 북한은 저렇게 안 되었는가 비교해서 가장 설명을 잘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썼느냐. 그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현대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한테 공부를 시키시기를 원하시면 이 트럼프 한국의 국회에서의 연설 전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면 이것은 많은 학자들, 많은 정치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선포를 했습니다.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들어서 어쩌면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북한이 조금
양보하고 조금 배려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미사일 발사, 더 많이 쐈습니다.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마지막 화성 14형을 발사할 때는요, 최고도로 높이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직접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없으니까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죠? 네. 퍼터를 제외하고 아이언은 고도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네. 거리가 짧습니다. 이 고도를 높이지 않고 평으로 하면은 미국까지 온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은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 핵을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합니다. 기념우표도 냈습니다. 기념우표.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하루 전날 거대한 열병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북한으로 봐서는 27년, 왜 27년이냐? 1991년부터입니다. 27년 순공사예요. 북한으로 봐서. 자, 1991년 이전에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는 아니지만 미국이 전술 핵을 우리 한반도에 뒀습니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지금 2018년 현재는 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은 세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을 해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입니다.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가 됐습니다. 국제정치 보면요, 이런 역전은 전부 우리나라가 있다. 왜 이 지경입니까? 자, 북한이 핵을 언제부터 만들려고 했느냐? 최근에 기밀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군사 기밀은 시간이 지나면은 기밀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중에 다 오픈됩니다. 지금 6.25가 왜 어떻게 일어났느냐? 자, 1950년 12월 달입니다. 김일성이가 스탈린이 모택동이 승인만 해주면, 지원만 해주면 전면적으로 남침을 하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나만 잡아먹겠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6월 25일 날 남침했습니다. 낙동강까지 그냥 밀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이 참전합니다. 이상하게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신속하게 미군이 들어갔습니다. 9.413으로 살아났습니다. 반격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했습니다. 쫓겨갔어요. 김일성에 쫓겨가서 자강도라는, 두만강 넘어서 자강도에 가서 전체 인민회의를 합니다. 그때 왜 실패했느냐 8가지 원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다 됐는데 왜 못했느냐? 예비대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군생활 하신 분들 아시죠? 예비대가 뭡니까? 공격할 때는 공격을 해서 딱 성공할 조짐을 받으면은 뒤에서 싱싱한 부대, 전투력이 강한 부대를 집어넣어서 끝내는 겁니다. 이걸 못했답니다. 이 예비대에는 전투력 부대도 있고 무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미 50년 6.25 나던 해 그때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합니다. 54년에 인민군 재편성입니다. 휴전하자마자. 그리고
핵무기 방위부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물리학자들을 소련에 보내가지고 96년도부터 핵 연구소에 다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변하지 않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정책이나 어떤 정치든 뭐 군사든 이런 것은 뭐라 그러냐면 세습유은 정책. 할아버지 김일성이 강고 아버지 김정일이 강고 김정은이 강고 절대 못하죠. 말씀드렸죠. 이 핵무기는 김일성이가 6.25 처음 시작하면서 실패하자 만들게 됩니다. 김정일 때 계속 했습니다. 김정은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 북한의 핵 개발에 1등 조력자들이 공교롭게도 우리의 역대 대통령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분들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름 공도 있겠죠. 과도 있겠죠. 근데 안보 면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핵 위협을 안고 살려고 내 자녀, 내 손주들이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핵을 머리에 고 공갈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만든 장본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 1991년에 여러분 북방 외교를 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고 가지지도 않을 것이고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한도 그렇게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저걸 몰랐던 겁니다. 저걸 몰랐던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1993년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1994년에 북한이 핵을 본격적으로 공장을 만들기 시작하자 클린턴 행정부에서 페리 국방장관이 그 공장을 쪽집게 공격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은 동맹보다 강하다. 내 눈에 헐기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전쟁은 없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3조 원의 돈을 바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6조 원의 돈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거예요. 적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적이, 여러분, 저는 내 자녀들한테 그러고, 내가 학생들한테 그러고, 내 후배들한테 그러고, 네가 개인적으로 성공하려면 10년 앞을 봐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 지금 AI 로봇이 나오고 4차 산업 개발이 엄청난 빠르게 들어가는 게 10년 앞도 보지도 못하고 옛날 방식대로 공부하면 성공합니까? 여러분, 기업가가 되려면요, 최소한 재벌 기업가가 되려면 20년, 30년 앞은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도하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50년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5년도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북한 핵 개발이 진행되는 27년 동안에 그 귀한 시간, 그 많은 돈 우리가 다 갖다 바쳤어요. 이거는 지도자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드골은 프랑스를 2번이나 구한 위대한 여러분, 이 드골은 미국이 핵우산을 들겠다 했더니 만약에 미국이 소련이 뉴욕에 핵폭탄을 발사하면 뉴욕이 파괴되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못 믿겠다. 독자적으로.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용감하지 않고 비겁할 때 망합니다. 저는 통찰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찰력.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위협 강화에 되면은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5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핵 만들지 마. 우리 서로 만들지 말자. 비핵화. 그래도 만듭니다. 그러면 동맹을 통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지금 압력 넣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만듭니다. 그때는 방어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만들어가지고 위협이 됩니다. 피하고, 요격하고, 시스템 맞춰요. 그리고, 결국은 타협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을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소한 어디 와야 되느냐? 대피하고 민방위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무슨 그게 있다고 방공호를 다 파놨어요. 민방공 훈련을. 왜 하와이가 민방공 훈련을 해도 우리는 아직까지 어디 있느냐? 핵 만들기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어요. 자, 현실적으로 어떠냐? 대화 협상, 요격 체제 강화, 군사적 옵션, 전술핵 배치, 핵무장. 제가 글씨를 좀 크게 어느 것이가 제일 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핵 무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가지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한미동맹만 굳건하다면, 미국의 핵 우선만 가다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핵무기 만들려면 우리는 1년이면 됩니다. 모든 자본, 기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전술핵은 뭐냐? 인계철수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정말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듭니까? 미친놈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내가 너희 괌, 하와이 또는 캘리포니아, 미국 동부에 한 발이라도 쏘겠다. 한 발 쏘면 너희들 몇백만이 날아간다. 그래도 한국 도와줄래. 이겁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그거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정말 서슴치 않고 도와주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제정치는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전술 핵이 우리나라에 배치되어 있으면 이것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울 수밖에 없는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저는 전술핵을 갖다 놔요. 여러분,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할 때는요,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진짜 미국이 군사력 사용하겠나? 공격하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잘 보고 역사의 교훈을 얻으면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1990년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얘기입니다. 거의 1년을 명분을 쌓았습니다. 유엔에서 너희들 이라크 나가라. 후세인 너 나가. 쿠웨이트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군을 모았습니다. 35개국이나 모았습니다. 1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후세인 쫓아내는 데는 불과 2주도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9.16 테러 났을 때. 이거 테러가 미국의 적이다 했을 때는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에 테러의 배후인 아프가니스탄에 군사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라크에 사용했습니다. 미국은요, 충분한 명분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엔에서 북한에 핵 만들지 마라 얼마나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들어올 말이었습니다.
저는 명분을 충분히 샀다. 정광석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미국이 군사력 사용할까? 제가 보는 겁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고, 제가 미국 장군들하고 현역 때부터 고려하면서 이야기하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차고도 넘칩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미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무서운 나라. 저는 현역 때부터 많이 왔습니다. 지금은 전역한 뒤에는 미국에서 한 4개월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미국이 이렇게 강한지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미국을 축복하셨습니까? 너무 부러워. 그러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자, 여러분, 북한이 미국이 공격하면 방어를 하거나 할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 발이 핍니다. 제가 사진을 북한 김정은이 태우고 돛담배처럼 생긴 거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남한을 인질로 삼아. 너희들 우리 공격하면은 우리 남한에 소발일 거야. 응? 남한 많이 주고. 자, 중국 지금 아주 트럼프를 잘못 만났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임자를 이따 됩니다.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고려했습니다. 소련은 러시아는 중국하고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 러시아는 지금 군사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떨어졌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처럼 북한을 두둔하지 않습니다. 두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엔, 아까 말했죠. 엄청난 명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고려 요소를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옵션이 나와요? 결국은 제가 보는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군사적 공격의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군사적 공격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방법이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공격을 하면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격을 하면은 정말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것이냐, 남한을 공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미국이 공격을 했습니다. 북한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김정은이가 축출될지도 모르고,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이 미국한테 유리하게 정리된다고 확신하면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저할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 지금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작년 연말 여론조사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북한의 핵미사일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의 종착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북한이 미국 영토나 근해에 미사일을 발사할까요? 못합니다. 제가 봅니다. 국가 전례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군사적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은 핵공장,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일 수도 있고 김정은이를 참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면은 북한이 핵미사일로 남한 또는 주일 미군 또는 오키나와
하와이 공격할 수 있냐? 저는 거의 공격 못하다고 일단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대북 압박으로 해결이 가능하냐? 여러분, 핵심은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이 제대로만 국제 공조해서 압박을 하면요, 여러분, 중국이 기름만, 송유관만 닫아도 북한 제가 보기에는 3개월 못 버팁니다. 식량 지원 안 하면 3개월 못 버팁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일 지금 이 핵심입니다. 염려하는 미북 협상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처음부터 주장합니다.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하고 협상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를 소유국으로 인정해라. 예?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대륙간 탄도탄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은 우리 안 만들게. 폐기할게. 자, 그러면 만약 너희는 뭐 할래? 뭐겠습니까? 자, 평화됐지 않아요? 정착됐지 않아요? 주한미군 철수해라. 이거 갖고. 주한미군이 철수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한희 회장님 말씀드렸죠. 우리 반만년 역사에 외침이 940여 회였는데 거의 990회입니다. 작은 거죠. 쉽게 하면 5년마다 한 번씩 외침이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우리는 또 대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정파 싸움 하는 거예요. 지지로도 못난 인업이 있을 때요. 여러분, 6.25 이후에요. 지금 거의 70여 년 동안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세계 최하위 6위의 표에서 지금 G20을 훌쩍 들어가서 지금 G10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3050 클럽에 들어간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3050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 소득 3만 불 있습니다. 인구 5천만 있습니다. 아직까지 6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낸 것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도 있었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6.25 때 먹지도 못하고 하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 교육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저는 여러분 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김일성이가 한미동맹만 없었으면 5.18 때 내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기밀문서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두세 번은 남침을 했어요. 미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제가 안보의 핵심이 한미동맹하고 자주국방입니다. 왜 한미동맹을 크게 해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주한미군 전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미군 전력만 해도, 평시에 있는 전력만 해도 자산 가치로 경제적으로 따지면 약 22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국방 예산 32조입니다. 주한미군이 평시에 철수를 했다. 우리나라 그 철수한 그 공덕을 메꾸려면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 아무것도 안 쓰고 4년을 저 공백 몇 번 있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난다. 유사시에 미군들이 정원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지상군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해군은 3개 항모전단이 들어옵니다. 공군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 정원 전력 자산 가치는요 거의 270조입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 아무것도 안 쓰고 9년을 메워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없이 70년을 버텼고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군도 지금 한국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 9위권이에요. 제가 이라크에 자이툰사동에 갔을 때 대한민국 회의하면은 미국의 오른편에 누가 있느냐면은 영국 사령관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은 우리 한국보다 미국에 엄청난 가까운 혈맹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미국이 시작한 전쟁에 한 번이라도 참전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6.25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월남전에서 우리가 파병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혈맹입니다. 왼쪽에는 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폴란드 사단장들 전부 저 밑에 있어요. 동맹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한국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를 해주고 또 평화를 정착하는 핵심 역할을 한미동맹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공부 잘해요. 네? 여러분 자녀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공부 싫어하는 놈들하고 다니면 그놈은 공부 안 해요. 공부 잘하는 놈하고 붙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1등 국가 어디선가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같이 있으니까 성장합니다. 국가 발전 안 됩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1960년대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반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양키 고호흡했습니다. 70년대에 수백만 해군기지로부터 클라코 공군지로부터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리핀 가보십시오. 저는 단기선거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짓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필리핀은 한 7,000여 개의 섬으로 되어 있어요. 예? 미국이 빠져버리니까 거기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해외 자본이 다 떠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미국이 없으면은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우리 혼자 가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중국 놈들 우리 문 대통령 하셨을 때 예? 문전박대하고 혼밥 먹게 한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 혼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중국군의 3분의 1 이상이 두만강 압록강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됩니다. 우리가 중국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 남북 한 7,500만이 중국 13억을 언제 다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전쟁이에요. 예? 이번에 사드 보셨죠? 중국은 그나마 국제법 이런 것도 준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그나마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중요하다. 자, 여러분 한미 동맹이 파기되면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 그냥 깨지고 맙니까? 아닙니다. 한미 동맹 깨지면요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의 적대 국가입니다. 그냥 우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대 국가가 되면은 일본도 적대 국가가 됩니다. 예? 지금 아베는요, 아베 총리는 트럼프의 저 푸들이라고 비아냥을 살 정도로 깜짝 못하고, 여러분 미국이 저 일본이 뭐 어디서가 썼습니까? 아닙니다. 국제 질서가 그렇게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미동맹에 상처를 줘가지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깨진다. 우리는 미국을 적어도 이거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를 자, 제가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무슨 한국? 배치 안 해도 된다. 배치 반대다. 손 한번 괜찮습니다. 이게 별 재미가 없네요. 자, 여러분 사드가 이렇습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로 핵을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12,000km를 오려면은 최소한 25분에서 30분 걸립니다. 미국, 일본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 다 보고 있습니다. 쏘기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쏘면은 바로 쏩니다. 몇 번 쏘느냐? 3번, 4번까지 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미사일을 받잖아요. 5분.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쏠려고 그러는데 보고 있습니다. 쐈습니다. 우리는 못 쏴요. 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요격 미사일은 패트리어트입니다. 사거리가 20대 개. 미군이 갖고 있는 건 30. 그러면은 한 3, 4분을 날아와서 거의 떨어질 때 20km, 30km 될 때 우리가 쏩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5게임 합니다. 10분, 10발이 날아오면은 우리가 쏘면은 요격 미사일로 쏘면은 8발 내지 9발 맞습니다. 요격. 그런데 나머지 1발이나 2발이 떨어지는데 그게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2, 300만 명 적사하고 1000만 명이 그냥 4인승이야. 그렇죠? 5천만 중에 5분의 1이 나라. 자, 사드는 뭐냐? 사드는 사거리가 40에서 150km. 그럼 우리가 사드가 있다면 쏘는 거, 저놈도 쏘려고 해? 보고 있습니다. 쐈어? 150km 들으면 사드로 쏩니다. 그러면은 8발, 9발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두 발이 셉니다. 패트리어트로 한 번도 쏩니다. 그러면 거의 완벽이란 말은 없지만 거의 완벽하게 잡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자기들 미군들 보호하겠다. 시민권자 보호하겠다. 갖다 놓겠다는데 이런 자들을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정치인, 우리 군수 시장, 우리 종교인들이 이런데 안 들어갑니다. 예? 제가 저분들 많이 만났어요. 많이 제가 강연합니다. 예?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한 30%는 안 돼요. 예. 1분 들 테니까 저를 한번 설득시켜 주십시오. 왜 반대하십니까? 없습니다.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그래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집에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강간범, 살인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왔어요. 둘을 넣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도 초범도 아니고 전과가 몇 범이에요. 그럼 내가 남편으로서 애비로서 몽둥이라도 덜어야 됩니다. 나서야죠. 그거 들어오는 거 갖다가 우리 전쟁하지 말자. 들어오지 마. 아까 우리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괌이 사실 무슨 위협이 있어요? 괌은요, 북한이 3차 핵실험 하자마자 괌 주지사하고 국회의원이 영국에 사드 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만이 없어요, 주민들. 우리는 왜 이렇게 돼요? 일본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암시 한번 보십시오. 2002년도 포스니 미선이 사건.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고. 2008년도에 광우병 사건입니다. 2011년도에 한미 FTA입니다. 2015년도에 미 대사 테러입니다. 2016년도에 사드 배치 반대입니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그랬고 8.15 미 대사관을 포위해서 취합니다. 자, 여러분 보면요, 저는 이걸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제가 촬영한 게 아닙니다. 언론에서 나오고 제가 캡처한 비슷한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한 광우병, FTA 우리가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서
전부 다 그게 엉터리였구나 다 증명이 됐습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여기에 참석했던 청와대 안에 우리 정부 조직하고 염려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개합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공개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공개하는 게 틀립니다. 한 며칠 지나면 누가 맞느냐? 우리가 틀렸어요. 저는 이걸 유심히 봅니다. 우리한테 고급 정보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제안을 듭니다. 자, 여러분, 아까 중국 얘기했어요. 균형력. 지금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왜 미국하고만 그렇게 하는가? 중국하고도 균형력을.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요, 약소국, 약한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력을 하다가 성공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다 10년도 못 돼서 강대국 중 어느 한쪽에 먹혔어요. 자,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분, 미국은 우리를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안 했으면 태평양이 안 했으면 우리가 일제시민제에서 벗어났습니까? 6.25때 말씀드렸죠. 중국은요, 여러분, 고조선부터 신라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까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침공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일본이 더 우리한테 연결성이냐, 미우냐, 중국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일제 36년과 임진왜란, 정유재란 합쳐서 한 50년 우리 괴롭혔습니다. 더 이전에는 우리보다 떨어졌어요. 중국은 5,000년 괴롭혔어요. 5,000년. 자, 아까 G20 말씀드렸죠. 20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 중에서 보십시오. 러시아가 G8입니다. 중국은 G10에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G20. 여러분, 이 20개 나라 중에 미국하고 친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18개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은 뭐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소련하고 중국뿐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 보십시오. 중국은 우리보다 한참 밑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굴기하면 미국을 따라준다? 저는 못한다. 여러분,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2019년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것이다. 올해 몇 년도입니까? 전부 다 입장합니다. 2030년이 되면 뭐라고? 아주 극소수만 2050년쯤이면 모르겠다. 여러분, 중국이요 13억 인구입니다. 세금 내는 퍼센테이지가 6천만 명도 안 됩니다. 네? 보통 선진국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30%에서 35% 수준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면 그냥 무너집니다. 네? 무너집니다. 자, 2014년도에 G20회의를 할 때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상대하고 싶으냐? 신을 이길 수 있으면 상대해라. 안 그러면 미국하고 친해라.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말이지만 딱 맞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G20, 20개국 중에 18개 국가는 박수를 치고 박수 안 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다. 자, 우리의 이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을 하고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균형을 외교한다고 섣불리 가다가 미국마저도 우리한테서 멀리 떠요. 우리 지도자들 잘 알아요. 대북 공개.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냉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뭐냐? 히틀러가요 2차 세계대전 벌이기 전에 영국의 체인멀린 수상이 됐어요. 이 사람이 히틀러하고 벨리 4개국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전쟁은 없다. 평화다. 평화가 찾아왔다. 전 영국 국민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노벨상 받았다.
명재산이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미넨 협정 때문에 체코슬로바키아가 히틀러가 딱 간보기 위해서 했을 때 국제사회가 오른쪽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자신을 했습니다. 점점 2차 세계대전으로 뛰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평화는 위험합니다. 처칠 수상 한 사람, 챔버린 수상을 탓했습니다. 너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 평화라고 합니다.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처칠이 영국을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전이 일어날 때 김일성이 48년도, 49년도에 모택동과 스탈린을 찾아가서 승인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 원폭탄이 그때 소련과 중국은 먼저 폭탄이 없습니다. 일본 당하는 거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노. 그러다가 1950년 1월달에 지선 국무장관이 극동 방어선에서 미국의 방어선은 일본, 한국을 쏙 빼놓고 일본, 필리핀, 호주를 연합했습니다. 김일성이가 그 말을 듣고 2월달에 쫓아갔습니다. 이거 봐라. 미국은 지금 전쟁이 이제 아주 뒤었다. 우리가 쳐들어가든지 오래 쳐갈 거야. 모택동 스탈린 소지는 오케이 해봐. 그게 지선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언제 제2의 지선 라인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본, 세계 2위의 군사대국입니다. 2, 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찰떡궁합입니다. 자, 대만. 여러분, 대만은 절대 미국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남중국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은, 대만은 외환 보유고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800년 실무기를 대만에 팝니다. 6.25 때 시선라인에는 대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만이 미국한테 착싹 붙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필리핀. 아이쿠, 혼나고 난 뒤에 제발 미군 들어오시오. 지금 자기들 돈으로 해군기지, 공군기지 다 거해주고 미군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6.25 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한국이 중요성이 어떻게 돼요? 같이 가. 나는 더 떨어져야 돼. 미국은 일본과 대만과 필리핀만 있으면 충분해요. 우리가 자꾸 미국의 신기를 거슬리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미군이 없이 싸우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은 남한이 무조건 이깁니다. 손 들어보시오. 남한이,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붙어봐야 한다. 손 들어보시오. 질 수도 있겠다. 질 수도 있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최이력을 못 갑니다. 지금 전쟁은 6.25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조리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 개념은요, 제가 이거 바꾸는 겁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병사들은 바로 죽이냐. 최고로 빨리 적 주입을 잡니다. 김정은이를 죽이든지 생파하든지. 그래서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육군은 북한군하고 제가 보기에는 50대 50입니다. 병력수는 우리가 막 적습니다. 그런데 무기가 우리가 우상. 자, 그리고 여러분, 육군의 무기는 그렇게 성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 포병 계십니까? 포병? 우리가 차주포, 우리 포는 모든 게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분에 예를 들어서 3발 나간다. 북한은 옛날 구연포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에 한 발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문수는 적어도 우리가 압도할 수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은 탄이, 포탄이 거의가 다 보통탄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특수탄입니다.
자, 옛날에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갱도를 갖고 있는 것을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포병도 여기 근무하신 분들 북한이 포를 쏘고 나왔다가 들어가기 전에 쏘는 걸 연습 많이 했어요. 지금은 그거 관계없어요. 갱도 안에 있으면 갱도를 그냥 때려버려요. 그럼 뭘 살아요? 저는 50대 50대. 해군 우리가 70이면 북한이 30. 북한이 조금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북한의 장점입니다. 근데 북한은 치명적인 게 있어요. 북한은 동해와 서해로 갈라져 있어요. 서로 연합을 합니다. 각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지삼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4개 국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군은요 이지삼 구축함 하고 나머지 뭐 그냥 북한에는 고깃배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군입니다. 그리고 공군은요 우리가 90이라면 북한은 10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군이 규정 하나 바꾸는데 그냥 돈 있다고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규정 바꾸는데 한 30년. 우리가 지금 주력기가 F-15입니다. 60조. 그 이전이 KF-16. K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F-16을 처음에 도입했다가 우리가 만들었어요. 120대.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F-15는 KF-16 두 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F-15를 재작년에 주력기로 했습니다. 근데 벌써 올해부터 차기 규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왜? 30년, 40년. 북한은요, 최신鋭기가 미그 29입니다. 미그 29가 아주 적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기들은 우리 영공에 한 대도 못 들어요. 한 대도 못 들어요. 그만큼 압도적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공군이 우세하지 못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절대 못. 저는 육군이지만 공군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군을 그렇게 키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정면전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옛날에 6.25 때는 우리가 못 봤어요. 뭐 하는지도. 지금은 1초 단위 보고 있습니다. 1초 단위. 뻔하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런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전쟁은 현존 전투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니 해도 돈이 많이 해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독일군이요 중요한 전투에서 많이 지지 않았어요. 다 이겼습니다. 근데 왜 패전국이에요? 전쟁을 오래 꼴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전쟁은 경제력에서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40배. 북한이 지등신 가지고는 절대, 근데 전쟁이 일어났다면은, 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점은 무기체계가 굉장히 위력이 세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거의 많은 사람이 다치고 10년, 20년 뒤로 퇴보합니다. 무슨 전쟁이 없어요. 자, 여러분, 군사비 지출이 모두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 보십시오. 미국의 군사비가 2등부터 10등까지 다른 나라 군사비 합친 것보다 많아요. 네? 미국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망은 내부에서 오는 겁니다. 어느 나라든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받아서 망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이전에 내부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뭔지 아시죠? 사치와 땅나루입니다. 월남의 패망 원인 아시죠? 간첩과 선동의 속은 국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오르나남의 로마인 이야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시오르나남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의 서사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많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실종돼서 없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자유가 너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려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 폐망의 산교 이대용 장군 작년에 돌아가시고 월남에서 공사를 지내다가 끝까지 교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포로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월남은 간첩들이었습니다. 선동한 간첩들이 선동해가지고 반미를 외치고 선동기 자리에서 폐업이 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당시 월남에서 활약한 간첩이요 0.05 1%도 안 됩니다. 이 친구들한테 99%가 됐어요.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 야당 대표도 간첩이었어요. 여러분 총인구 2천만 명 중에 공산당원이 9,5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조직을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합니다. 선동합니다. 황영엽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죠. 남한 내에 고정간첩이 자기가 이루어진 것만도 5만 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장개석이 오특동한테 주고 대만으로 도망 나온 것은 인구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없어요. 오히려 더 약했던 공산당이 이깁니다. 자, 월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0.5%의 반정부 세력이 95.5%의 국민을 향하십니다. 우리나라 어떨까? 아까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 공산주의가 아닐지라도 적을 이롭게 하는 종북, 친북, 반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최소한 30%는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야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킬링필드 아시죠?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이거? 예? 공산주의가 킬링필드에서 한 4년간 폴포트 정권이 들어섰을 때요. 전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예? 왜 죽였느냐? 주 학살 피해자가 대학 여기 저 인터넷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학 교수의 80%가 죽었어요. 예? 좀 지식 있는 놈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녀의 90%, 인텔리전 하다못해 안경 쓰면 지식인처럼 보이나 잡아 죽였어요. 그게 킬링필드. 여러분 이게 몇백 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1970년,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이웃의 일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1940년대에 공산주의가 팽창했습니다. 보시죠. 거의 25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요, 공식적으로는 5개 국가가 있습니다. 북한, 라오스, 중국, 쿠바, 베트남. 그런데 사실은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중국도 반은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스스로 다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사회주의 정당들, 정권들, 2013년도에 엄청나게 많았다가 스스로 그 정책이 다 실패하고 포퓰리즘 정책 쓰고 복지 정책 쓰고 하다가 다 정권 다 뺏겼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공산주의를 그럼 거기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아까 통찰력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그 당시에 아까 보셨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대부분이 공산주의자 내지 사회주의자였어요.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념으로 나라를 세워요. 이분이 우리가 지금 그토록 중요시하는 한미동맹을 세웠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기밀문서 공개했어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말 잘 안 들으니까 제거하려고 했어요. 입맛에 맞는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우리 단독으로라도 쳐들어가니까 당신들 주한미군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할 거 빨리 공격하라. 억지를 써가지고 한미동맹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공업발전과 국제통상 주요 정책을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과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지금의 번영을 이룬 겁니다. 한번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에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는 우리나라의 민이랍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박정희 대통령 기념국도 못 만들어요? 저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제 한 5만 여러분 알래스카 가본 분 계시죠? 한 나라를 이끌려면 이 정도 통찰이 있어요. 여러분 알래스카 가면 수워드 고속 하이웨이, 수워드 항구도시 이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째 주죠. 제일 큰 주입니다. 여러분 이 인구도 적고 얼음 덩어리인 알래스카가 여러분 그 베링이 발견한 이후에 러시아 제국이 있다가 러시아 제국이 그때 크림 전쟁이 있어. 져버렸어. 가만히 있으면 뺏길 것 같으니까 요금이라도 받고 팔겠다. 그때 수워드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무장관이 720만 원. 우리 돈으로 80억 원. 강남에 한 3시기. 이분은 50년 백년학을 다닙니다. 미국의 전 언론의 정치인들이 수워드의 얼음박서, 수워드는 미친놈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알래스카를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으면 캐나다와 미국은 없습니다. 알래스카에 미국의 해군기지 공군기지였습니다. 알래스카 그때는 그 당시에는 목표밖에 없었는데 알래스카 얼음 땅덩어리 밑에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지도자는 많이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통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여행 많이 하시는 각국에 가면은 우리 레이건 공항, 케네디 공항처럼 거기에 가면 슈미터 공항입니다. 이 슈미터가 누구냐? 이분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같은 사회민주 소속 총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전 독일 국내의 총리 중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현자라고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의 업적이 많습니다. 이분 때문에 유로 통화가 생겼습니다. 이분 때문에 공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인 것은 뭐냐? 와르샤와 조약기구가 유럽의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슈미터가 안 된다. 핵은 절대 용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회민주당이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가까운 분이었는데도 이것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소련이 그거를 철수하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의 핵을 받습니다. 미국의 핵이 그래서 지금 전술핵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국민들한테 왕따를 합니다. 총리에서 서울에서 핵을. 그런데요, 시일이나 고로포초프가 해산을 합니다. 그때 슈미트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독일의 폴 총리, 통일을 이룬 폴 총리는 이때 슈미트의 저런 정책이 없었으면, 결단이 없었으면 독일의 통일도
케네디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50년 전망하려면 뒤에 50년 더 싸우는 거예요. 아테네 장군은 이런 말이에요. 국가를 망하게 하는 세 가지는 모르는 것, 무전, 해만, 다양, 이런 것. 그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잘 공직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 후손들도 성공을 위해서는 미래를 바꾸고 마을을 굴리고 그리고 유비무 여러분 기업은 망해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나라는 망하면 없어집니다. 유비무한의 교훈을 잊지 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어르신들 미래에 대한 통찰을 해서 레슨을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 대한민국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벗어날 겁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국군을 위해서